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좌표 변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수월하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머릿속 실험실로 가요. 머릿속 실험실로 가서 전화를 하나를 만들어요. 여기에 이렇게 점전화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전화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주변 공간으로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양을 다룰 때 우리는 직각좌표계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좌표계를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전기장이나 자기장 같은 걸 다룰 때 좌표를 직각좌표계에서 구형좌표계나 직각좌표계에서 원통형좌표계를 변화를 시키게 되면 그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표 변화를 알아놓으면 많은 이렇게 자연현상을, 특히 전기장이나 자기장 같은 자연현상을 논할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바로 거기에 정말로 중요한 좌표 변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리 학습 목표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걸 할 테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학습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학습 내용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이렇게 읽어봐요. 학습 내용은 지금부터 한번 읽어봐요. 제가 가리나요? 이쪽 가서 한번 읽어봐요.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분이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프랑스의 위대한 물리학자 겸 철학자였던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데카르트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표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좌표 변환에 초점을 맞출 거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르네 데카르트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주고 넘어갈게요. 이분은 좀 전에 말했듯이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물리학자 겸 철학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분은 정신과 물질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대 철학으로 넘어가는데 혁신적인 공헌을 했던 분이 여기에 있는 르네 데카르트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자연과학에도 다시 말해서 엄청난 공헌을 했어요. 어떤 공헌을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벡터 대수에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실제 이분이 만들어낸 것들은 해석계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해석계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좌표 공간 내에서 다시 말해서 기하학을, 수식을 이용하여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근대 과학에 상당히 중요하게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썼던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분의 입장을 이해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나는 생각한다, 고른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일 텐데, 이게 방법소설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방법소설, 성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은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실제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관성의 법칙 그러면 뉴턴의 법칙으로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뉴턴 이전에 관성의 법칙을 이해했던 분이 두 분이 더 있어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주장을 했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의 원인이 있어야만, 무버라고 하는 운동의 원인이 있어야만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힘이 계속해서 가해져야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차적으로 이 개념을 깬 사람이 갈릴레이예요. 갈릴레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갈릴레이는 그렇지가 않고, 갈릴레이의 유명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아도 물체는 계속 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갈릴레이는 직선 운동일 때 정확하게 물체에 미치는 관성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데카르트가 직선 운동일 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최초의 분이에요. 최초의 분.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물체 운동을 다룰 때 또 하나 기계철학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다뤘던 분이 여기 있는 이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또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기계철학이라고 하는 걸 운동의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충돌이라고 하는 문제, 그렇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충돌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처음으로 이해를 했던 분이 여기에 있는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도 자연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데카르트의 자연관 법칙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관성의 법칙과 그리고 충돌이라고 하는 걸 문제를 이해를 해서 뉴턴 전에 운동량 보존 법칙, 여러분들 들어봤죠? 바로 그런 개념들을 처음으로 이해를 했던 분이 여기 있는 데카르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부터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이제 이쪽에서 데카르트가 해석계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해석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좌표 변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좌표 변환에서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한테 좌표계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거예요. 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좌표계를 논할 거예요. 하나는 직각좌표계를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또 하나 원통좌표계, 구좌표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좌표계를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좌표계의 미분 요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앞에 어떤 걸 배웠냐면 이미 벡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좌표계를 다룰 때 여기 보면은 그 선요소, 면적요소, 그리고 또 하나 최적요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직각좌표, 그리고 원통좌표, 구좌표계의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걸 그려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논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개 실질적으로 다룰 거예요. 하나는 원통좌표계, 그러니까 직각좌표계와 원통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알아볼 테고, 그리고 그 뒤에 구좌표계라고 써져 있는데, 저 부분은 어떤 거냐면 다시 말해서 직각좌표가 구좌표계를 서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우리는 직각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원통좌표계와 서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 여기 변환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직각좌표계와 구좌표계를 변환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해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해야 될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알아봐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간단하게 데카르트의 업적과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데카르트 업적과 생애도 간단하게 한번 찾아봐요. 위대한 철학자면서 위대한 물리학자였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간단하게 먼저 좌표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좌표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